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나머지 것들이 있거든. 부수적인 게 있거든. 문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문장을 봐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죠? 핵심이 있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다른 보조들이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 성분에서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물론 수식어구가 다 부수적인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수단을 나타내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34번도 사실상은 예시가 이게 음악 세계예요. 음악 세계.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글의 핵심은 베토벤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구분하는 거. 그죠? 메인과 서포팅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핵심에서 주체,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얘기하는 이 속성과 예시에서 말하는 A와 B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좀 잡아야 돼. 이 연관성은 알아야죠. 이번에는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죠, 여기에. 아니죠? 베토벤이죠? 베토벤. 여기에 뚫려 있죠, 여기에. 여기가 빈칸이죠, 지금. 여기가 빈칸. 예시에다가 B에다가 빈칸을 뚫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변증법적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상식에서 조금 반대되어지는 것들. 양보절 같은 느낌이에요, 양보절.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 죽으려는 자가 산다. 이런 느낌? 변증법적. 그러니까 디벨롭먼트는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매우 복잡하게. 그러니까 디벨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전이라는 게 일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던 사람이 잘 사는 것도 디벨롭이고 사진 현상, 희미했던 것을 또렷하게 사진을 현상시키는 거. 필름명, 예전에 필름명에서 있을 때 디지털 말고요. 현상해내는 거. 그죠? 그리고 음악이 도입부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것도 디벨롭먼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른 다이어적 표현으로 쓰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이걸 알 수는 없지, 이건. 근데 알면 진짜 도움되죠. 이걸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게. 모르는데 음악에서는 이걸 그렇다고 하네.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음악. 이거를 처음에는 하나씩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나와요. 요즘 음악 천재들이 보면 가끔 우리나라 음악 팝 뮤직을 하다가 거기에 뭐 꽹가리 소리나 징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랩인데 헤비메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아무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얼마만큼 전개될 수 있느냐, 이 단계가 go further. 얼마만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뭐 했을 때? 싱글. 요게 핵심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음악의 싱글, 단순함,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그죠? 그 다음에 핸드풀이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핸드풀이니까 한 주먹, 한 줌이니까 이 한 줌이라는 게 크단 소리예요, 작단 소리예요? 소수란 소리죠. 작은. 요 작은 음표, 이것이 작곡가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작은 것, 싱글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우 containing lots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연아 여기 봐봐. 지연아, 우리 지연이는 자꾸 수업을 지연시키잖아. 어머나 재미없다. 그래서 이름이 지연인가? 보세요. 작은 것이 하나가, 그죠?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흥미로운, 여기는 주석이 붙어 있죠. 아주
일관성 있는 구조 속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전개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예요. 작은 것이 단순한 것이 큰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서포팅 예시로 넘어가서 뭐가 빈칸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베토벤 음악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있어? 5번 교향곡, 그죠? 이게 이게 딱 들어맞는 훌륭한 예시예요. exceptional. 아까 말했던 distinctive죠, 이게. exceptional.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 같은 거 만약이라도 여러분 미국에 교환학생 가게 되면 exceptional 받으면 진짜 최고죠, 최고. 그것보다 거가 거의 맞먹는 게 distinctive죠. 남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애예요, 얘는. 그런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How much mileage? 여러분 mileage란 표현 요즘 많이 말하죠. 가성비. mileage. 원래 mileage가 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름 이만큼 넣었을 때 얼마만큼 가느냐. 이득이에요.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얼마만큼 내게 이익을 갖다 주는가. 클래시컬 컴포저들이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out of는 하나니까. few. 작은 거로부터 단순한 거로부터 얼마만큼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해서 나오는 게 다다다단 이거예요. 주어가 다다다단. 그럼 여기 다다다단 여기 나와 있잖아. 주어가 나와 있잖아. 주어가 다다다단. 이것이 빈칸.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거야.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 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의 요지가 예시와의 연관성을 볼 때, 그죠? 무엇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잡는 거. 동의어적 개념이죠. 가장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제 소재가 이제 음악이니까 이제 못 잡는 거지, 이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 이 다다다단, 이 단순한 것이 결국에는 이거 하지 않겠냐. 그럼 많은을 표현한 게 들어가면 돼요, 많은. 많은을 나타내는 선택지가 뭐냐 이거지, 많은. 많은을 찾아봐라, 많은. contradictory? 뭔 소리야, 갑자기. 모순된다? 뮤지컬 날리지와 창의성? 자기 자신의 즐거움, 꽤나 차분하게, variety, 많은 방식, 요거죠.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제목은, 어려웠던 것은 좀 많다라는 의미가 쓰인 것들, 근데도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 정도는 조금 그렇죠. 많은이라는 느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말 큰 방식으로 쓰인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인다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 좀 이게 오답률 2위짜리입니다. 2위짜리. 탑2고, 73%인가요? 많이 틀렸죠? 여기서 또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나? 오프닝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무브먼트. 우리 아까 내가 말했던 푸그라는 이것이 세 가지가 처음에 하나씩 나중에는 버거강 하고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단순함이 큰 거를 이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하나의 연결된 실오라기들, 스레드처럼 이게 쫙 이어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작품, 그림에도 표현을 하죠. 얼마만큼 큰 걸로 갈 수 있느냐? 작은 것이. 여기서는 답을 찾을 게 없고, 이제 이거 갖고 오답 만들었구나. 아까 여기 오답
그럼 선택지 오답이 가장 많은 것이 골고루 틀렸네요. 이게 오답률이 19, 18, 17, 17이네. 얘만 27이고. 골고루 틀렸네요, 골고루. 나머지에서는 정답이 안 나옵니다. 심플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위에서가 다 끝이에요. 싱글하고 심플하고가 끝이에요. 핸드풀.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 39 풀고 끝내겠습니다. 역시 문장 삽입이 좀 더 어려웠죠. 제가 예상컨대 38번은 오답률이 50%대 문제예요. 50%대. 그러니까 이것도 꽤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예상컨대 이거를 틀린 사람들은 대부분 정답지를 이 밑으로 넣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얘 뒤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몇 번으로 찍었어요? 그죠? 여기죠? 여기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문제를 그 부분을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복고풍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요즘 추세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단절이 눈에 띄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만 이 also라는 것이 하나의 예시, 두 번째 예시, 그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적 전개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이번 출제 포인트가 1번 정답은 최대한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어놨고, 근데 그 정답을 찾기 위한 해석 자체가 어려워요. 그게 영어의 본질이거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은 어떻게 해놨느냐. 예전에는 글을 읽다가 단절이 보였는데 이제는 단절 없이 논리력을 보겠다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조합들은 오히려 순서 삽입 쪽에서 해석에 집중하고 빈칸이나 이런 쪽에서 논리 추론을 좀 잡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반대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유형별로. 어쨌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기본적 해석과 논리적인 전개 방식. 이 밑부분은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 두 개를 종합한 이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1번, 2번, 3번 그냥 나열한 것처럼 보이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느낌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이거를 예시로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지 않고 이유와 설명으로 보지 않고 also 이 문장에 대한 이유나 설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 예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여기 뒤로 가는 게 딱 맞아요. 이게 추가제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기 부분만 해석하고 끝낼게요.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네요. 윗부분에 말이 나와가지고. 윗부분에 이 글의 요지가 뭐냐면, 최근 레벨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유지만 하려면, 유지. 최근의 수준에서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단순 유지만 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이게 필요해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유지만 하려고 해도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움이 필요하다. 아, 정말 맞는 말이죠. 영어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뭔가 새로 배우는 것들이 늘 필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영어의 기준일 수는 없지만, 그죠? 내가 외국어를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집에를 돌아가면 영어를 써야 되는 특이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일주일, 5일, 그리고 내 직업이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를 돌아가면 처음에 만난 한두 시간 동안 말이 버벅대져요. 맨날 통화를 하는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느렸다고 내가 아주 언어적으로 느리진 않는데 버벅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지만 하는 거에도 새로움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야 유지가 돼요, 진짜. 근데 학생들은 은근히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학습에 있어서는 그런 학생들을 꼰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려도.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유지하는데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언어의,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가 그렇다. 안 쓰면 까먹습니다. 리마인더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컴퓨터 딱 키면 메모지 탁 띄게끔 하는 거. 내가 계속 까먹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지 않잖아요.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리마인드 유지를 꼭 해달라. 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해요. 매니지먼트 메서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벌레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그죠? 벌레도 진화를 하고 세균, 그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냥 결국에 여기서는 변화죠.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먹힌다가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 안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difficult.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pesticide, 살충을 하면 정말 효과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것이 the best였어요. 새로운 pesticide, 살충제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best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결국에 이거라는 걸 깨달죠. 그 시대 이후에는 점점점 명확해진 것이 그렇게 널리 효과적으로 쓰이던 것들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만 하려고 해도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더라, 방법들이.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켜버린 거죠. 효율성을.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패스트사이드가 안 좋다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데미지를 준다. 자, 일단 이거 빼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하이코스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이코스트.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안 좋은 점에 대한 마이너스. 일단 앞은 들여맞죠. 여기에. 뒤에 볼게요. 뒤에. 컴퍼니가 계속 디벨로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예요. 얘가 이유. 그러니까 정말로 옛날 스타일. 딱 주어진 문장에서의 앞과 뒤를 맞춰 읽어야 되는 스타일. 딱. 그리고 그 이유는 회사들도 디벨로프 뉴 패스트사이드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물며 이런 것까지도 효율성이 있는 것까지 마저도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이코스트가 바로 하이코스트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게 연관됐어. 비용이 많이 들어. 왜? 뭐 하려면? procedures needed. 어떤 것을 따르자면 정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그 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어서 얘네들을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했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정부, 여기까지는 살충제 이야기, 여기까지는 정부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이렇게 돼서 따르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정부 이야기인데 여기가 정부 이야기고 정부의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는데 또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정부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가 이거에 대한 추가일 수는 없잖아요. 이 비용이 많이 든 것이 여기가 비용이죠. 정부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회사는 어려워졌다. 또한이라는 이 단어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어려움이 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든 것에 대한 이유가
정부의 절차를 따른 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죠? 정부의 절차를 따른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추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 두 개의 내용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38번이 이랬고요. 39번을 보시면 39번이 오답률 5위짜리입니다. 이제 오답률 1, 2, 3, 4, 5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정말 이거는 이 소재 자체에 여러분 이 소재들 잘 기억해 두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내신이 끝나고 나면 방학을 포함해서 9월평 전까지 선생님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풀이 방법을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다. 역시 복고풍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수능 기출을 푸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출이 그냥 다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사관학교 정리하듯이 정리해가지고 포인트가 딱딱 있는 것들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신이 이번에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 주간지, 그러니까 주간지의 개수를 제가 많이 늘리진 않을 테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구문독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은 사람도 있는데 수능 지문 자체를 가지고 해석 연습을 시킬지 아니면 구문 독해 교재를 부수적으로 쓸지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든 책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책을 만드는 전문가. 그 중에 하나가 세뷸인데 이제 선생님들 동료들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동료들하고 책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번에 나왔던 책 가지고 The Nature of the English 가지고 겨울방학 때 까만 책 가지고 구문 독해를 했는데 특강으로 정규 수업 때는 그냥 수능을 했고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셋이서 내 선생님 동료랑 같이 책을 만들어도 역시 전문가들이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거든. 천일문 개정판이. 여기서 천일문 마스터를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마스터 초록색 거 옛날 거 이번 개정판은 안 봤죠. 이 개정판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책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문책을 만드는 많은 강사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 중에 저도 상당한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출판사는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개정판이 올해 6월 달에 나왔어요. 5월 달인가? 개정판을 봤는데 너무 잘 나와서 모든 지문들이 거의 다 수능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정말 내가 이 지문 잘 봐 하는 이 문장들만 딱딱딱 잘 만들어놔서 부교재로 좀 써보면 어떨까. 원래는 이거를 올해 12월에 쓰려고 그랬어요. 지금 예비고 2들, 예비고 3들. 근데 여러분 이번 수능 6평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얼마 전에 선생님 구문독해를 들은 사람이 여기서 2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구문독해 다 안 하셨잖아. 그죠? 그럼 구문독해라는 거를 살면서 천일문은 아니더라도 책 한 권을 딱 마스터 해본 사람. 우리 선생님 겨울특강 들은 사람 말고. 혹시 해봤나? 구문책이란 거 자체 한 권을 딱 마스터 해봤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직 안 해봤어요? 구문책이란 게 뭐냐면 문장을 잘라서 그때그때 해석하는 거. 하다 말았어요. 이번 천일문 진짜 좋아요. 내가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딱 내가 생각하던 책이 나왔더라. 거기에 그 책에 대한 워크북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잘 만들었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은 내가 그 수업을 다는 안 할게요. 다는 안 할 거예요. 다는 못 해요. 그러려면 수능 기출을 빼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주간지를 방학 기간 동안에 좀 뺄게요. 고3만 빼고 이 책을 조금 합시다.
해서 해석을 나는 지금 이번에 딱 수능을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내 수험생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점수를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지켜갈까? 답은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 대한 기본 해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봤을 때 답을 이렇게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능의 기출 또는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문제로 해결이 되는데, 기본적인 영어의 본질은 결국에는 해석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내 책을 고집하려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책으로 올 겨울을 한번. 그리고 채희, 너 그 예전에 봤던 마스터를 다시 본 적이 있어? 잘 안 보게 되죠. 잘 몰라요. 중3 때 마스터를 했어요? 잘했네. 아니, 구문책은 한 번 해석했던 책을 다시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선생님과 함께 하니라고 됐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 이번 6평을 보니까 기존에 보던 모의고사랑 어떻게 하루가 좀 같던가요? 좀 궁금하네. 좀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아니면 조금 더 긴장되고 좀 그랬어? 좀 심리적으로 좀 변화가. 조금 더 긴장돼요? 좀 다르게 느껴진다? 아니면 기존에 봤던 거하고 똑같던가? 느낌이. 문제 난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매년 수능 때 1교시 끝나면 한 1,500명 정도 나가는 거 알죠? 고사장을 떠납니다. 그 극도의 긴장감과 망쳤다라는 실망감을 가지고 떠나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어요. 시험 자체가. 우리가 모의고사,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보다가 1교시 망치면 그냥 자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얘네들은 나가요, 시험장을. 야, 이건 내 인생에 오늘은 아닌가 보, 이러면서 나가요. 국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시험을 보고 1교시 끝나고 나간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내가 그 짓을 하려고 내가 3교시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한 번은 가본 적이 있는데, 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 하루가 너무 지쳐가지고, 국어와 수학을, 나는 3교시니까, 3교시까지는 있어야 시험을 보고 나올 거 아닙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도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도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이라이트만. 수능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토익을 내가 예전에 처음에 강사실 갈 때 토익 강사했는데, 토익은 그렇게 봐요.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별로 네 부분 나눠가지고 파트 1, 2, 3, 4 해가지고 그 파트의 정답만 싹 다 적어온 선생님들에서 우리가 빨리 나오자마자 해설지를 만들어요. 수능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1년에 12번씩 보는 시험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 경찰이 통제를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또 이 얼굴을 가지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사회에 민폐를 준다라는 느낌도 자꾸 들고, 나는 조금 여러분들 등급을 올려드리려고 나도 일조를 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잘 안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소재 진짜 기억하세요. 컬렉티브라는 표현은 진짜 많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은 진짜 잘 나와요. 소재가 이건데, 아니, 미안. 소재는 이번에 새를 잡았어요, 새. 근데 집단지성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잘 나와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컬렉티브, 집단적으로 디텍트를 한다는데, 이건 사실상 집단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 갑작스럽게 발견. 그거를 탐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탐지. 디텍트. 그거에 대한 역학이라는 게 나온 거죠, 역학. 그거의 메커니즘 같은 거. 그 역학이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단서가 개인들이 사용하냐 이거지. 얘네들이 공격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감지한다. 여기서 감지가 그냥 이 단어로 바뀌었죠. 포식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어떤 단서를 사용하느냐 이거지. 이거로서의 단서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개인들이
얘네들을 감지했을 때가 그죠? 베스트 리스판스는 결국에 도망가는 거다.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이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데터가 공격한다에 대한 증거로서의 클루다. 근데 이 도망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약간 헷갈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야, 프레데터가 어택을 하는데 야, 누가 나를 사자가 저기서 나타난다는데 도망가는 게 어떻게 신호야?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남이 도망가는 걸 본다는 이 뜻이에요. 여기를 못 잡았으면 조금 일단 내용 자체는 헷갈리죠. 내용 자체가 헷갈릴 수 있죠. 아, 남이 도망가니까 포식자가 왔구나. 이걸 뜻하는 거예요. 도망 자체가 프레데터의 어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얘를 합친 거다. 남이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 이것을 도망이라고 해석해야죠. 어떤 그룹으로부터 누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발견한 놈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뭐를 유발하느냐? What appear to.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유발해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연구니까 아무래도. 아, 뭔가 coordinated flushing of prey다. 여기서 이제 coordinated가 다른 이걸로 바뀐 것 뿐이죠. 뭔가 연합되어 있는 날아가는 물건, 그 지역으로부터 도망가는 먹이, 이것처럼 보이는 것을 유발하는 거죠. 예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건 내가 좀 무리가 있다. 이거는 이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아마 포식자 입장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여기 부분은 내가 해석을 조금 얘가 의도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포식자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를 얘기하는 건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간에 내가 평소에 신경을 많이 안 쓰던 동물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동료들의 도망이다. 그것이 바로 이 집단의 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신호로서는 이게 최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시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의 주제는 집단으로서 탐지하는 것이 내 동료가 도망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신호인데, 자, 그거다라고 해놓고 나서 새 한 마리 이제 예로 나온 거죠. 그 연구를 했더니 the view that 관심 없는 동물들이 attend to departure, 여기에는 관심을 갖더라 이거지. 원래는 조심성이 전혀 없는데 관심을 가져. 뭐에? individual group mate에 관심을 가져. 근데 departure of the multi, 여기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랬죠. attend to animal, attend to departure of the individual mate, but departure of multiple individual, 이것이 이 greater escape, 요 greater escape, multiple individual의 이 이야기입니다. 집단으로 탐지하면 더 많은 도망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현상, 스터디를 디스로 받은 거죠. 이 스터디의 결과, 서포팅, 이것이 make sense, 그죠? 일리가 있는 거죠. 뭐라는 관점에서 정보의, 보세요. 개인, 혼자서 도망갔을 때하고 멀티플, 여러 명이 도망갔을 때, 즉 이 글의 요지인 이 요지가 이 예시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 도망갈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멀티플이 도망가면 신경이 쓰인다. 이것이 더 많은 이거를 유발시킨다. 이 이론을 디스로 받은 거예요. 이게 make sense 하지 않냐. 이게 더 일리가 있고, 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의 reliability, 신뢰성에 있어서. 근데 나는 이게 5단멸 3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5단멸 1위하고 5단멸 3위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막판 뒤집기 가능해요. 너무 이번 시험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에 비하면 정말 해볼만 해요. 뭐만 조금 되면
지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단어만 조금 내가 뭐가 되면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뭐 지금까지 풀었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도 아닌데. 여기 역시 이번 시험은 전부 다가 앞에 것은 어렵지 않는데 뒤에 거를 맞추는 것이 그러니까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까 것도 그랬고 지금 것도 이것이 정보의 신뢰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합당합니다 해놓고 if가 들어가요. 이게 또 예시거든요. 만약에 원그룹 멤버가 떠나면 이것은 그렇게 떨어납니다. For a number of, 그죠? 수많은 이유, 또 이유에 대한 근거 설명하고 있죠, 설명. 이 부분이 진짜 많네요. 아까 거하고 똑같죠? 아까 것도 가버먼트가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유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make sense 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찾기가 어려웠죠. 전부 다 이 뒷부분이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뒷부분. 그렇지만 여기에 if 요 사이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this make sense. make sense가 여기도 make sense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거하고 또 똑같이 뒤에 것이 앞에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거 한번 또 체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